이 네 가지 사, 변, 상, 점이 사는 괴요사로 해서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철학과 종교 파트입니다. 인문과학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변, 변화. 이건 요즘 사회과학, 역사의 문제, 실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상은 현상의 문제거든요. 자연과학,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점은 예측, 미래 예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따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괴요사, 철종의 문제는 주역의 원리론이라고 있죠. 거기서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두 번째 변화, 역사, 이것은 주역과 혁명론 했었죠. 혁명론에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현상, 과학의 문제는 세시 풍속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 미래 예측, 이것은 오술이라고 했죠. 주역과 오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로 한번 가보면은요. 이 삶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실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첫 번째 철학, 종교, 인문학,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주역에서는 이것을 내성이라고 말합니다. 안으로 내가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 공부라고 제가 썼습니다. 공부론이 강조돼요. 여기에서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일반적 지식인, 지성인, 그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그게 성인입니다. 그것까지 지향합니다. 대부분 어디까지 지향합니까? 공부해가지고. 직업인. 예, 직업인, 지식인, 지성인까지만 생각하거든요. 인간다움. 근데 주역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 더 넘어가요. 생명다움. 생명다움은 뭐냐? 자연스러움입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역은 항상 천인, 지약, 천인, 합일지약이라는 것을 생태 환경 문제가 이러면 쫙 절로 되는 거죠. 우주는 대부모. 나는 소천지, 소우주. 이 측면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분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 같은 분은 경과 의를 강조합니다. 경의. 그래서 아예 자기의 나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 내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게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의 공부는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주역에 있는 경의직내하고 의방해라 이런 글이 있는데 그것을 일생의 공부론으로 삼아요. 일생의 실천론으로 삼습니다. 남명선생. 대표적인 분입니다. 남명선생이 이해가 어려워요. 왜? 글이 몇 개 없어요. 글이 몇 개 없는데 주역과 장자 같은 데서 핵심 포인트만 하나 딱 가져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수준에 가기 전에는 이놈의 것이 어려워. 근데 매력적인 분입니다. 엄청나게. 이해되기는 어려워요. 그 수준 가기 전에는. 경과 의. 하나를 잡는다. 경으로 딱 잡아버려요. 경으로. 명료하니 깨어서 사태에 맞춰서 나와 우원 존재를 살리는 행위, 경입니다. 성리학을 한마디로 경으로 정리한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경이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 한다 그러면 동양 이쪽 경 공부를 같이 하면 아주 좋습니다. 불교하면 유식이 좋댔게. 유학으로 하면 경 공부로 가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 인심도심, 사단칠정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물성 동일론. 사람과 동물이 같냐 다르냐. 자, 시절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뭘로 오겠습니까? 인물성 동일론이. 사람과 로봇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AI 로봇.
그렇죠. 저는 예. 여쭤보면 그 성리학이 경이 포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경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비판합니다. 청나라 대진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예. 성리학 정의천이 이를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이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죽인다. 그리고 어디에 경이 그렇게 수학론으로 쓰인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말을 갖고서 그렇게 다 설명을 해요. 넌센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역 경이직내하고 의방해. 논어의 수기이경. 이건 뭡니까? 공경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간과해요. 제일 중요한 거기에 벌써 그게 지금 있는데 그런 말이. 경의직내. 경이직내. 그 다음에 이건 주역에 나온 거고요. 수기이경. 옛날 고전에는 경이 다 공경인 것이지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쓰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한 말씀을. 근데 또 그놈을 그냥 그런다고 다 써요. 이게 우리가 원전의 약이에요. 수기경은 어디 나오는? 논어에 나옵니다. 이게 중지공계 문헌전에 나오거든요. 이 문헌전도 이게 역전입니다. 주역 본문을 설명한 거. 근데 유학 전통에서는 역전은 공자가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논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논어도 공자의 친작이 아니고 제자분들이 들은 것을 적은 거고 또 당신들이 선생님께 배운 것을 해가지고 설명된 것처럼 저는 역전도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이, 자, 인을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자 이전의 인은 다 하나의 덕목이에요. 근데 공자로 옴으로써 인이 달라져요. 의미가.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기존에 있는 용어를 가져옵니다. 수리부작이라고 당신이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의미를 새롭게 변형시키고 첨가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인도 공자처럼 극기복례인 쓴 거 없어요. 왜 그런 비판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인들 것은 어디까지나 징검다리인 것이지. 극기복례리도 그냥 예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천 선생은 예를 이로 합니다. 예는 사회적 실천이 아니라 원리이다. 여기까지 가요. 저는 공자에 있어서 예는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로 이꼴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까쯤에 인도, 경도, 새로운 의미를 집어인 것처럼 공자의 이 예도 분명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곧바로 예 이꼴 이는 아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이미 공자는 함축하고 있다. 공자는 수리부작의 성인이에요. 태계 선생이 글을 이렇게 써요. 율곡 선생은 자기 주장을 명료하니 탁합니다. 근데 내용은 다 있어요. 기존에. 태계 선생은 전부 가져왔어요. 근데 결이 달라요. 자기 주장이에요. 기존 철학과 달라. 글로 보면 다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 설이에요. 그걸 수리부작이라 그럽니까? 예. 기술만 하고 창작하지 않는다. 술이부작. 예. 근데 이미 거기에 창작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전범문화라고 하는데 그 전통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논어의 두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부작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강조합니다. 논어에도 보면 나를 두 개로 말합니다. 극기와 유기. 근데 우리는 지금 극기만 강조합니다.
유기가 첫 번째고 극기는 두 번째입니다. 유기가 살아야 됩니다. 유기위인이라 똑같아요, 문장이. 극기복례 위인이라. 위인하는 방법이 극기가 있고 유기가 있어요. 유기가 첫 번째가 돼요. 극기가 나중이에요. 자, 공자의 제자가 선생의 도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증자라는 제자가 충과 서로 말합니다. 유기는 충에 해당되고 극기는 서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기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내 안에서 말미암아 우러나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발서. 유기 복례라는 없습니다. 유기위인이에요. 위 내 안에 있는 그대로 위인을 실천합니다. 유기 위인은 누가 이거 다 공자 말씀입니다. 극기복례인, 유기위인 다 공자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극기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증자가 아주 잘 봤다. 유기는 충으로 가져왔고 극기는 서로. 다산 선생은 충서는 없다. 동사 목적으로 서를 충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공자가 이렇게 성숙 단계로 실천 단계로 했을 때 주 충신하며 무 불애기자하며 과증 물탕계라. 거기에서도 충신을 최고 핵심 가치로 여기며 그 다음에 외부 타인과 함께하며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존재하고 나를 성숙할 수 있는 존재하고 벗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냥 일반적 관계를 맺어라.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주충신으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외부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반성한 다음에는 알아챘으면 과증물탕계 고치는 것 꺼려하지 마라. 그때도 충신이에요. 두 덕목입니다. 충서. 저는 증자가 아주 잘 봤다고 봅니다. 충서로. 그래서 논어를 새로 읽으면서 충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왜 강조가 안 돼 있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동중서의 유학이다 보니까 예. 워낙 상강오륜 시기의 얘기는 그때 정비된 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이 덧붙여져 있는 상태라서 충서가 핵심적인 개념으로다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지 않구나 하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자가 맹자가 증자를 폄하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권위의 승복이에요. 예. 아주 폄하해요. 안증 자맹으로 이렇게 높이는데 맹자는 그 정도면 효자라고 할 만해.